자, 교재는 295페이지 공무방해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법하려면 추상적 권한, 그리고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죠. 그리고 객관적,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까지 맞죠.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사후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2번을 보죠. 자,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검문하는 사람이 누구다? 경찰관이다. 그리고 검문하는 이유가 뭐다? 범죄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일 때는 어떨 때입니까? 제복 입은 경찰관이죠. 그렇죠? 제복 입은 경찰관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고 한다면 그 경찰관의 신분증을 굳이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찰관을 때리면 공직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번 가보죠. 자,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거죠. 그것은 위계죠. 위계. 맞고 4번 가봅니다. 자, 비자 발급 업무처럼 이렇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이게 뭐죠? 심사 업무죠. 이 심사 업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밑에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 한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위계에 의한다. X.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가봅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허위 계약서 등을 단순히 첨부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가 되지 않죠? 그쵸? 자,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자, 단순히 뿌린 상태만 갖고서는 위계라고 보지 않죠? X. 그리고 3번 가보시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직방 미수죄가 된다. 공직방은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요. X. 자, 4번 가보죠. 자,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공직방이 되는데 공직방의 죄의 개수는 공무원 수를 따집니다. 공무의 수가 아니고 공무원의 수죠. 공무원의 수. 그러니까 공무원이 2명이기 때문에 2개의 공직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유관념상 한개 행위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2개인데 행위가 1개라고 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포괄죄가 아니고 상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3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자, 1번 아까 풀었죠?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그러려면 주장적 권한, 구체적 권한,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을 가보시면 공직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 다 포함됩니다. 자, 3번 가보죠. 자, 부재 중에 바닥에 뿌려놓은 것만 갖고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죠? 공직방 된다. X. 답은 3번입니다. 자,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되려면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도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자, 4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1번 풀었죠? 뿌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위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X.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가봅니다. 자, 화염병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경찰관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이것은 특수공직방 치사상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의 위 농성 진압작전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적법한 공무집행. 이것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져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공직방 치사상죄가 됩니다. 자, 3번 가보죠. 자,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 현행범이 아니죠. 그렇죠? 한참 지났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뭐다? 적법 공무집행이 아니다. 맞습니다. 4번 가봅니다.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공직방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다 맞는 말인데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가봅니다. 자,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자기가 자기 몸을 근 거예요. 경찰관을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경찰관에게 공포감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렇죠? 경찰관이 공포감을 안 느끼죠. 안 느끼기 때문에 공직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풀었죠. 적법해야 된다 풀었고 떼어난 직후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공무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공직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계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했을 때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공지방만 돼버리는 거죠. 그쵸? 별도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는 공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X. 정답은 4번이죠. 6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위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 허위의 신청 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이걸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도 양수인 허가 처분을 받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 사건 아시죠? 변호사가 몰래 반입했다라고 했을 때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변호사가 교도소나 구치소를 출입을 할 때는 교도관이 변호사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안 해요. 아시겠죠? 일반인들은 신체검사 하는데 변호인들은 이 믿는다는 거예요. 변호인 자체의 일을 공신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신체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속였잖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주소를 허위 주소 송달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정답은 1번 됩니다. 여기가 위기가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이 틀렸잖아요. 그쵸?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7번 가봅니다. 자, 위기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자격이 없는 자가 밑에 낙찰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유권 취득했다고 했을 때 위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허위자를 제출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해야 했잖아요. 자기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위기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3번. 자, 스스로 허위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허위를 송달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요.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서는 위기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소로 허위 주소 송달되잖아요. 그럼 반송됩니다. 반송. 그러면 법원에 반송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허위 주소로 송달되면 그렇죠? 이것이 다시 이 우체국 아저씨가 이 주소 이게 이제 등기로 가는 거거든요. 등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소 배지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주소지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법원으로 반송 처리가 된다고 반송. 다시 와가지고 이 법원에서 이 피고인 주소로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보정 명령을 해가지고 주소가 틀리니까 다시 주소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서 그 제대로 맞는 주소를 갖고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보정 명령을 내린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피고인 주소로 가는 것도 한 달 걸리고 다시 오는 것도 한 달 걸리고 또 가는 것도 한 달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사람 또 법원에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식 주소를 제출하잖아요. 이것도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건 네가 피곤하지 우리가 법원직 공무원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기치려고 하는 피고인이 답답한 거지 법원직 공무원은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주소 송달했다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법원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방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고 X잖아요. 그쵸? 그 다음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기 것처럼 했다라고 했을 때 위기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몇 개다? 3개다 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8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랐습니다. 자,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죠?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찰관을 때렸다 하더라도 공직방해 되지 않습니다. 자, 부재 중에 바닥에 뿌려놓은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임의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자체장이 이 법에 따라서 행정패 집행한 거예요. 법에 따라서. 이것은 뭐다? 법에 따라서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하는 거예요. 적법한 공무집행. 근데 이 경찰관을 때렸죠? 밑에 보면 공무원들을 때렸죠? 때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때렸기 때문에 공직방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자,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신분관계를 이용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라고 해서 이 포고한 것도 이 사회적 지위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방해 됩니다. 정답은 2번. 9번 가봅니다. 자, 특수공직방치상죄는 부진형 결과적 가정법이라는 걸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2번도 배웠을 겁니다. 비권력적 적용도 포함된다 그랬고요. 자,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유잖아요. 취소사유가 되는데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상 표시무효죄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권한, 그 다음에 구체적 법률상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갖출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을 가봅니다. 자, 10번을 가보면, 자, 형집행장 없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형집행장 없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때 밑에 보시면, 을이 이를 쭉 보시게 되면, 뭐뭐라고 체포하려고 했고, 결국 을을 때렸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공직방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을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직방에서 말하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된다. 광의 협박이죠.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라고 배웠을 겁니다. 공포심을 느낄 정도이면 된다. 맞고. 자, 미수에 그쳤을 때는 공직방 미수죄가 된다. 미수범 철저항 없다 그랬어요.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 강제집행 침입죄 객체의 경우에는 자,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공모소에서 사용하는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유가 아닙니다.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12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상호 공모했다는 거죠. 그러면 위계가 되지 않죠. 속고속이는 관계없기 때문에. 자,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말씀드렸죠. 허위짓으로 송돌케 한 것만 갖고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명이니까 뭐다? 죄가 두 가지가 된다 그랬고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 자, 쭉 넘기셔서 도주죄를 한번 가봅니다. 자, 도주죄 20년도 작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도주죄는 득실범이다. 맞죠? 그래서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죠. 이탈했을 때 기수가 되면서 이퀄 종료가 된다. 왜요? 즉시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끊고요. 자, 기수가 된 이후라 그랬어요. 자,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피죄가 되는 거죠. 도피죄가 될 뿐이지 도주 원조죄는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가봅니다. 자, 가석방 중이다, 보석 중이다 하는 거죠. 형집행 정지, 구속집행 정지 중이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도주죄의 주체는 체포 구금된 사람이에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입니다. 이자가 도망갔을 때 도주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석방 중 보석 중이다, 구속집행 정지 중이다라는 것은 사회에 나가 있는 거예요. 체포 구금된 사람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기소중지죄에 대한 자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임대 차익을 체결해줬다는 거죠. 그럼 범인 못 잡죠? 못 잡습니다. 도피죄가 됩니다. 자, 피고인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설령 다른 사람의 공범을 도피케 하는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한다고 할지라도 도피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단순한 허위 진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법인이 경찰관이 잡아야지 누가 잡아야겠죠? 경찰관이 가만히 앉아있고 뭐 놀고 먹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단순히 헛소리만 갖고서는 도피죄가 되지 않아요.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2번은 특수도주죄인데요. 특수도주죄 행위태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한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험한 물건 휴대는 없어요. X, 이게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이렇게 적으세요. 가하거나. 이게 폭행 협박을 가하고 도주하는 거 있죠. 사람을 때리고 도주하는 거 있죠. 그렇죠? 또 그게 바로 특수도주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3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수도주죄가 되려면 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하는 것 또는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것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지 위험한 물건 휴대는 없어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가볼까요?
단순한 묵비를 하였다. 단순히 허위 진술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도피죄를 대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공동의 범을 갖고 가담을 해버리죠. 그랬을 때는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돼버린다. 그렇죠? 승계적 공동정범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종범의 경우도 똑같아요. 즉 방조의 고의를 갖고 가담하면 도피죄의 방조가 되는 거예요. 3번 가볼게요. 자, 허위 사실 진술했다는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처하고 즉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해서 결국 체포와 발견의 지장을 초래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은닉죄가 됩니다. 그때는. 그 다음 타인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도피죄의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 X.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풀었죠? 대신 인질자 계약을 체결해 줬을 때는 은닉 도피죄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단순히 헛소리 하는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을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죠? 그렇죠?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숨겨주면 되는 거예요. 법정형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대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었다 풀었고 자 타인 풀었죠? 도피죄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없다 X. 정답은 3번입니다. 단순히 헛소리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석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왜요? 범인을 체포하거나 잡을 의무는 경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체가 헛소리만 했다는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아요. 자, 5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혼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사실혼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자, 2번 가봅니다.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자,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도 포함되는 거죠. 야를 숨겨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도피죄로. 안 된다. X. 자, 단순한 묵비하였다. 허위 진술하였다. 하는 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느 때가 된다? 요겁니다. 그쵸? 적극적으로 체포를 곤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웬간에서는 단순한 허위 진술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4번 가볼게요. 기지가 된 이후에 가담해 주는 것은 도피죄만 될 뿐이죠. 도피죄만 될 뿐이지 원조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XX. 뭐밖에 안 된다? 도피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6번을 가봅니다. 자, 11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단순히 묵비했다는 것만 갖고 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도피죄가 안 됩니다. X. 자, 사실혼 관계에 지는 자는 친족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 자, 디귿번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기본 강의할 때. 자, 은닉했다는 것이 전날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것은 은닉죄에 대한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단순히 허위 진술만 갖고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X.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봅니다. 자, 11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신원보증서에 허위 사실 기재했다는 것만 갖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원보증서의 성격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사실혼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타인 풀었죠? 교사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기주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도피죄만 될 뿐이지 원조죄는 되지 않는다. 맞고요. 8번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은닉죄의 객체는 뭐죠? 벌금 이상입니다. 벌금 이상. 이거 알아두세요. 벌금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징역 금고하면 틀려요. 그 다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도피죄를 범하게 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죠. 책임 조각으로.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타인 아까 했죠? 도피죄의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X. 자, 그 다음 단순히 묵비하여거나 허위 진술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외가 있지만 그렇죠? 엄호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일단 끊고요. 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서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했다면 하는 것만 갖고도 똑같아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똑같이 그러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개다? 2개다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